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제 기초 네 번째 시간으로 오행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이 오행에 대한 강의가 한 5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5주에 걸쳐서 오행에 관련된 그 강의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행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시간에 이 5주에 걸쳐서 하는 이 오행에 관련된 시간에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목화토금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그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오행은 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달았는데요. 우리가 그 일반인들에게, 사주를 모르는 분들에게 오행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요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다 달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일요일부터 시작했을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서 뭐 오늘은 월요일, 오늘은 화요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지, 이걸 이제 파헤쳐 갖고 그 근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오행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하고 월이라는 것은 이게 날일자고 달월자잖아요. 이 일이 해를 나타내고 월이 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음양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화수목금토, 이게 바로 그 오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일이라는 것은요, 음양 오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일하고 월이 음양이고 나머지가 오행이니까, 우리가 그 달력을 볼 때마다 매일 사용하는 뭐 오늘은 월요일, 오늘은 화요일 뭐 이런 말들이 음양 오행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이라는 것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요, 어떤 그 오행이면 오행,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그 한자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행 그랬을 때 이 오라는 것이 목화토금수 5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화토금수 5개가 이 오행에서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이 오에 해당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행이라는 글자를 넣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이 기본적인 요소, 기본적인 기운,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 채를 갖다가 물체할 때 사용하는 그 채자를 사용하든가, 그렇죠? 물체할 때 사용되는 채자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물건 할 때 하는 물자를 사용하든가, 그래서 오체나 오물이라고 사용을 하면 되지, 왜 이 움직인다는, 간다는 뜻의 이 행자를 집어넣냐 이거죠. 이 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것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말에서 왜 하필이면 그 행자가 들어갔느냐, 이것이 바로 오행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행자잖아요. 갈행자예요. 이 행자가 그 행자를 집어넣은 이유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가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화토금수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요. 목기운이라는 것은 목생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은 화기운으로 가려 그래요. 그 방향성 자체가. 화기운은 화생토하면서 토기운으로 가려고 합니다. 토기운은 금기운으로 가려고 하고 금기운은 수기운으로 가려고 하고요. 수기운은 다시 목기운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것을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말이 갈행자를 썼는데 우리가 오체나 오물이라고 단어를 지은 게 아니라 오행이라고 지은 이유는 오행은 물체가 아니라 기운의 순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는 이 5가지 요소가 순환하는 것을 말하죠. 즉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기운은 화로 가려고 그러고 화기운은 토로 가려고 그러고 토기운은 금으로 가려고 그러고 금기운은 수로 가려고 하고 수기운은 다시 목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순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체나 오물이 아니라 오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게 그 갖춰진, 구성된 그 사주가 좋은 사주겠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신의 일주잖아요. 신의 일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성을 한번 잘 보자고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이 오행의 방향성에 맞게 구성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신의 일주니까 이 일지에 금생수하면서 일간인 내가 밑에 있는 일지를 생해주죠. 금생수, 수생목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거랑. 그리고 다시 목생화하고 있죠. 화생토하면서 토생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죠. 이 방향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해서 이 목화토금수의 방향성에 맞게 잘 구성된 사주다.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말하는데 단지 그 에너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행이라는 것은 기운의 순환이다. 그러니까 목기운은 화기운으로 가려고 하고 화기운은 토기운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생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 오행 그러면은 이 오행에는 그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목기운에는 양에 대한 간목이 있고 음에 해당하는 을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이 5가지 오행 자체도 양적인 성향이 있고 음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나 화 같은 경우는요. 목하고 화의 경우에는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금이나 수 같은 경우에는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기운 같은 경우는 그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요. 이 목화토금수라는 게 제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오행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사이클. 인생 사이클을 제가 지금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건 사람으로 따졌을 때요.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이 목이라는 것은 그 소년을 말합니다. 태어나갖고 어린 시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목이라는 것은 처음 탄생하는 걸 말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서 봤을 때는 유소년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화기운이 됐을 때 이때를 청소년 시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목하고 화기운을 갖다가 양의 공간에서 이 발산의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됐을 때는 이제 이 토의 기운으로 보고 장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나이로 봐서 요즘에는 그 나이가 이제 그 수명이 많이 늘었으니까 유소년 같은 경우는 한 20세까지 보고요. 유소년 같은 경우는 유소년에서 청소년기까지를 한 20세까지 보고 중년기를 한 40세까지 보고 장년기는 한 60세까지 봐야죠. 그리고 이 노년기를 60세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장년, 그리고 수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노년, 그래서 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목기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만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만 생각했을 때에는 이 수기운에 해당되는 이 노년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뿌린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또 이제 다시 태어나서 목기운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화기운이 되고 이러면서 인생의 사이클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하고 화기운에 해당되는 때, 이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이제 지날 때, 이렇게 젊었을 때를 이제 양의 공간으로 보고, 그 장년기와 노년기,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이때를 이제 그 음의 공간이라고 해서 수용의 공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토금수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나눠가지고, 뭐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음과 양으로 나눴지만 이걸 뭉뚱그려서 목기운이면 목기운, 화기운이면 화기운 이렇게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 중에 목과 화는 양의 성향이 강하고 금과 수는 음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러면 제가 그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나무에 비교하자면은요. 이것은 이제 그 목기운이라는 것은 그 싹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그 싹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성장하는 걸 말하고 이 토기운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금기운에서 수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노년기에 이제 그 수확한 것에서 씨를 뽑아갖고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저장한 씨를 뿌려갖고 다시 싹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무슨 나무 같은 이런 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물도 이런 사이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물이 출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기계도 오래 쓰면 쇠퇴하잖아요. 쇠퇴해갖고 이제 소멸하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사물도 이 목화토금수의 사이클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약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오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목화토금수 하나하나를 이제 또 하나씩 잡고 목기운이면 목기운, 화기운이면 화기운 이걸 하나씩 잡고 또 아주 집요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약 5번의 강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이 그 오행에 대한 그 입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것도 그 양이 있고 음이 있다. 그러니까 목과 화기운은 양의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금과 수기운은 음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은 발산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수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목이라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기운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의 영향을 받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출현할 때에는
그 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화기운 같은 경우는 일어난 기운이 퍼지는 것, 그 발산을 나타내고요. 토의 기운 같은 경우는 그 발산한 기운이 정점에 이르러 기운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금기운 같은 경우는 변화된 기운이 수축하여 내려오고, 그러면서 수기운에 와서는 수축해서 내려오는 기운이 점점 응집되어서 무로서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그 수기운에서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이요. 오행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오행은 단지 목화토금수라는 그 5가지 요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자가 붙은 이유는 거기에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오행은 물체가 아니라 기운의 순환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행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오행에 대한 입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목과 화기운서부터 해갖고 5가지를 그 하나하나 한번 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